당신 삶의 깊은 의미와 큰 목적을 받아들이려면 심화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본질적으로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관계라는 말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쓴다. 왜냐하면 소유물, 집, 직업, 세상 자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당신이 사는 나라,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까지 당신과 결부된 것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당신과 관련된 것을 모두 관계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당신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 무엇이 도움되고 무엇이 방해되는지, 미래에 무엇이 당신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을 것인지 분별하는데 따라야 할 길이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관계를 단지 사람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장소, 사물, 사건, 나라, 심지어는 세상 자체하고도 맺는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주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면 당신은 매우 명쾌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한 영역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과 어려운 관계를 맺었을 때처럼 똑같이 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낳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정과 어려운 관계를 맺으면 이 또한 당신을 가로막고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미래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큰 변화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을 때 당신은 세상에 봉사하도록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과거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당신의 평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신 삶의 상태는 이런 모든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중립적인 관계란 없다. 왜냐하면 관계 하나하나는 당신을 돕거나 아니면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 관계 하나하나에서 당신은 힘을 얻거나 아니면 힘을 잃는다. 물론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관계는 모두가 당신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심화평가는 사실상 당신이 자신의 삶을 무엇에 내주고 있는지, 또 삶에서 당신에게 주된 영향력이 미치도록 정해놓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신은 자신과 결혼한 사람이 자신에게 큰 영향,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나 상대방과 배우자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 기준이 포함되었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라는 점에서 잠시 생각해 보라. 당신은 사람, 장소, 사물, 사건, 과거, 미래, 국가,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등 이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심지어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우주 큰 공동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당신이 아직은 큰 공동체가 당신에게 무엇을 뜻하고 당신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각각의 관계가 모두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당신은 관계 하나하나에서 영향을 받고 당신도 그 하나하나에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 당신은 세상에 힘을 갖고 세상은 당신에게 힘을 갖는다. 힘은 서로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에게 결정권을 주며 그 결정권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이 당신 성공에도 중요하고 미래 세상에도 중요하다. 미래 세상은 환경 파괴, 기초 자원 감소, 기후 변화, 점점 더 커지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전쟁이나 충돌의 큰 위험 등 이런 변화의 큰 물결에 의해 충격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관건이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변화의 큰 물결이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관계와 거기에서 오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큰 평가는 당신의 현재 상태, 즉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며 관심과 흥미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내주고 있는가? 당신 삶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가? 당신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한정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당신은 살면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고 어디에서 잃는가? 또 누구에게 잃고 무엇에 잃는가? 또 어디에서 확실한 것을 느끼고 어디에서 불확실한 것을 느끼는가? 어떤 관계에서 확실한 느낌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을 얻는가? 또 어떤 관계가 그 확실성을 흐리게 하고 완전히 차단하는가? 당신도 알다시피 물어야 할 것이 많으며 방금 묻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심화 평가를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순히 어떤 과정이나 연습처럼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주말을 이용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 삶에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특히 이 시기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어떤 것이며 심화평가는 당신에게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큰 분별력을 얻지 못하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큰 물결이 올 때 당신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것,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의 목표, 야망, 꿈 등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물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힘을 빼앗아 가는가? 또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이 당신에게 명료함을 주는가? 아니면 앓음을 대신하는가? 당신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명상할 때는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는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마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 심화 평가는 대단히 큰 과제이면서 동시에 당신을 당혹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 객관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라. 그것은 모두 한쪽을 선호하는 생각이며 마음의 명확성이나 진정한 확실성을 대변하지 않는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이분법에 덫에 빠지지 말라. 여기서 목표는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진정한 이분법은 당신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미래를 대비하느냐 대비하지 않느냐, 삶의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모두 점검하라. 당신이 가진 것은 아주 하찮은 것까지 모두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래서 미묘하게 영향을 준다. 쓸모도 목적도 없는 것이 당신 주변에 가득 쌓여 있다면 이것들은 당신에게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빼앗아 가고 있다. 당신이 그것들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니 여전히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신 집과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고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현재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삶에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은 실제로 당신이 미래를 직시해야 하고 이 순간에 온전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옛 추억의 물건들은 당신을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는 영향을 준다. 사람을 정리하거나 재정 안정을 포기하는 일보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물건 정리부터 시작한다. 그 과정은 당신 삶에 큰 객관성을 가져와 선별하는 것이며 소유한 물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쓸모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가?
이것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차리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온통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으며 어쩌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오래된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건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처분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더 깨끗해진다. 그래서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다지 도전적이지도 않으면서 관계에서 분별력을 키우는 발판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소유한 모든 것, 그 밖에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관계들은 모두 당신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당신이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삶을 간소화하기 위해 물건 정리부터 시작하라. 미래는 변화의 큰 물결을 맞이하여 매우 불확실하니 불필요한 많은 짐을 미래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소유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때 당신은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삶의 차원에서 보면 그 구분이 분명하며 그 답은 예 아니면 아니오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립도 있겠지만 당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당신 마음속에 예나 아니오로 나타남을 알 것이다. 거기에 맞춰 행동하면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한쪽으로 제쳐놓아 경우에 맞게 나누어 주거나 버리면 된다. 당신은 큰 일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구속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 실행은 소중하다. 이처럼 당신은 가장 단순한 것, 가장 단순한 관계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큰 도전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니 당신의 자원을 한데 모아야 한다. 또 힘을 모으고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당신이 시간과 삶을 사방의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면 이렇게 할 힘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집중력이다. 당신 삶에 초점이 없고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많은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 틈을 막아야 하고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하며 힘을 모두 한데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당신에게 그 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삶에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영향력, 또 앞으로 나아갈 때 내면의 알미 당신에게 알려주려는 큰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향력들을 극복하고 그보다 더 우위에 서려면 당신에게 이 힘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심화평가는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몸이나 마음과의 당신의 관계 등 더 큰 일에서 계속된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훨씬 더 깊이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에는 객관성을 갖기가 더 어렵다. 어떤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당신이 객관성을 잃는다는 뜻이다. 일을 점검하고 관계를 점검하며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몸이나 마음과의 관계를 점검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삶의 차원에서 보면 그 대답은 기본적이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당신을 돕는지 방해하는지 또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그들 각각을 점검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가령 직장 같은 경우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같이 일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그들과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당신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평가해야 한다. 이 관계가 나를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함께할 큰 운명이 있는가? 없다면 이 사람이 삶에서 자신의 여정을 따르도록 이 사람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이 모두가 중요한 질문들이다. 이렇게 묻고 거기에 맞춰 행하려면 당신은 힘과 용기와 객관성을 길러야 한다. 삶에서 단 한 사람만으로도 당신을 가로막을 수 있고 당신 삶의 운명과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가벼운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단을 밟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관계가 자신을 돕는지 방해하는지 곧바로 알 것이며 당신이 삶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그 친구가 당신을 의심하거나 얕보는지 곧바로 알 것이다. 당신에게는 강한 동반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을 얕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여유가 없다. 당신은 그들이 반박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들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여기서 힘과 분별력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승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여전히 감명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전, 재정, 사랑, 즐거움 등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수준에서 보면 예 아니면 아니요일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당신 삶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은 당신이 이 방향을 찾아 따르는데 돕거나 아니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직장은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여 미래가 있거나 아니면 없다. 이것은 당신이 이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삶의 수준에서 보면 이것도 여전히 예 아니면 아니요이다. 때로는 당신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동안 혹은 당신이 가야 할 곳과 삶에서 따라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더 큰 확실성을 얻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가지려면 그 직장에 더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일자리,
다가올 어려운 시기에 없어질 수도 있는 일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지 말라. 이 심화평가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에든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지 말라. 어떤 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인생 방향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심화평가를 마칠 때까지는 결혼이나 어떤 관계에 자신을 묶지 말라. 삶의 목적과 따라야 할 방향을 알기 전에는 당신 삶을 다른 것에 내주지 말라.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따른다면 그 방향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온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직장 일에 자신을 바치는 등 다른 것에 당신 삶을 내주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매우 빈약하고 일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가볍게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결합의 심각성이나 그 결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 그 까닭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자신을 내맡기고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자신에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심화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성을 따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에 자신을 내맡길 만한 좋은 이유가 항상 있고 당신 운명과 무관한 사람이나 상황에 자신의 삶을 내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이 준비도 되기 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부추기고 준비도 되기 전에 직장 생활에 뛰어들도록 부추기는 사회 세력들이 있다. 압력을 가하는 가족이나 부추기는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회 세력은 종종 당신 삶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은 알아야 한다. 당신은 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신이 당신에게 준 알미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알미 없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 결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하고 맺는 관계는 새 메시지에서 제공하는 매우 큰 가르침에 해당한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이 건강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여기에도 똑같이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당신은 자신을 몸이나 마음하고 동일시하며 심지어 당신 자신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은 당신이 아니며 몸도 당신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표현의 매개체이다. 당신은 이 매개체를 통해 세상에 참여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은 매개체로서 당신을 다른 곳에 데려다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며 이 시기에 살면서 영향을 준다. 몸과 마음은 매개체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들을 보살피고 단련하여 당신이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면 당신은 큰 목적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따를 준비가 안 됐으므로 그 목적은
대개 당신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 삶을 조화롭게 하는 데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의 필요성을 다루는 일 또한 포함된다. 마음에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 즐길 만한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필요하며 기분 전환이나 휴식도 필요하다. 당신은 마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신의 활동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대중매체나 당신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당신이 읽은 책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제어력을 길러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노예가 되어 따르므로 이 부분에서는 어찌할 길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당신 삶에 명료성과 객관성을 가져오는 과정인 이 심화평가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응답하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읽고 집에 무엇을 두고 당신 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을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더 큰 제어력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제어력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삶의 참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방향을 정해줄 것이다. 이것은 실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빈곤층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예속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상황에 예속된다는 점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비록 부유층이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최빈곤층의 사람들처럼 잃게 되고 궁핍해진다.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을 맞이하여 그들도 편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런 이점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부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자신을 노리는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이 누리는 자유, 즐거움,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몸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알아야 할 때이다. 여기에 복잡할 것은 없다. 당신이 앓을 따르고 있다면 여기에 복잡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처음 심화평가를 시작할 때 그것이 소유물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활동이나 업무에 관한 것이든 당신은 삶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열어두어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는 일 없이 빈 곳으로 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물건의 소유를 통해 또 관계나 일을 통해 확실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훨씬 더 확신이 적어지고 더 취약함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큰 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당신이 새로운 길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간과 자유가 있음으로써 당신 삶에 새로운 사람과 환경이 들어올 것이다. 당신 삶이 넘칠 만큼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새로운 체험이나 계시가 있을 수 없으며 새로운 관계나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심화 평가는 분별하여 놓아주고 비우고 버리는 과정이다. 당신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한 다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사물과의 관계를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 장소와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를 바꾼다. 그리함으로써 미묘하지만 점점 더 강력하게 몸이나 마음과의 관계 또한 바꾼다. 이때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고 단순히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이 심화평가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기본이다. 이 심화평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는데 자유롭지 않고 행동하는데 자유롭지 않으며 암과 함께 움직이는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마치 쇠사슬로 벽에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도 삶을 되돌아볼 수도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도 없이 한 곳에 붙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을 이미 다른 일에 전념하였거나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거나 아니면 그저 살아가면서 하는 무수한 생각이나 다른 일들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심화평가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 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당신은 계속해서 단순 명료하게 살아야 하고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이 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심화평가는 단번에 될 수 없으며 계속되어야 한다. 소유물, 사람, 장소, 기회, 오락, 자극 등 주위 많은 것이 당신을 더욱더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분별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열어놓아야 하고 깨끗이 정돈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 삶은 사람이나 장소, 사물들이 모두 당신을 강하게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미래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신은 많은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 마음이 말하는 것에도 아니요. 당신의 강한 충동이나 당신이 탐닉하는 것에도 아니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도락. 좋아 보이지만 깊은 수준에서 보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기회에도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행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니요. 주위 사람들의 여론에도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당신은 그 충고를 따르지 않겠다.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 현실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할 때 당신은 분노나 비난,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한 정직과 명료성으로 한다.
세상이 온통 속임수와 부정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화내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암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 신이 준 큰 선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를 모방하고 조건화된 사회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무엇이든 따르고 자신의 친구나 지도자, 자신의 단체나 종교 등 모든 것을 따르면서 어리석게 행동한다. 암과 함께 있지 않다면 암의 대용품을 따르는 것 말고 그들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당신이 세상을 맑은 눈으로 본다면 이런 일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극이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정부, 세상, 삶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비난은 아무런 긍정적인 이득도 없이 단지 삶의 마찰과 불평만 더하는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의미한다. 당신 삶이 암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비평가로서 당신의 위상은 무의미하고 더 큰 문제만 안게 된다. 그래서 이 심화평가는 당신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일환이다. 결국 이 큰 평가를 함으로써 당신은 힘을 되찾고 암과 연결되며 에너지를 보존하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삶의 매 순간을 항상 즐거운 일, 뜻있는 활동,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므로 에너지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를 수도 있다. 당신은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공간이 비어 있도록 하여 예비로 쓸 수 있게 열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이 바로 이 공간뿐이며 당신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전에 당신 영역 밖에 있었던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간뿐이기 때문이다. 당신 삶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당신 삶에는 항상 이런 빈 공간,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당신 삶이 결코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다시 비워야 할 때이다. 심지어 당신 삶이 적절히 잘 짜여 있고 당신이 암길을 따르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의미 있고 당신 내면의 삶을 지지하고 또 당신을 지지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텅 빈 곳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공간에서 당신은 고요히 있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다. 또한 진실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지금 있는 곳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연의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바로 이 공간, 이 텅 빈 곳, 이 침묵에서 당신은 세상의 신호를 알아볼 수 있고 당신 내면의 삶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공간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공간을 만들어 삶의 일부를 열린 상태, 설명이 없는 신비로운 상태로 두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삶의 경이감과 경외심을 가지며 단순히 생각만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아닌 순수 체험을 한다. 이 공간은 당신이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을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하고
불가시 교사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만든다. 이 불가시 교사들은 당신이 암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고 이 세상에 온 당신의 큰 목적을 암과 함께 다시 깨닫도록 돕는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이 심화평가를 모두 이행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신 집에는 물건이 별로 없지만 그 물건들은 모두 대단히 소중할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 삶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소중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빠듯하게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주의 깊고 민감해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당신이 주위 사람들 대부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소유물, 사람들, 체험, 화잣거리, 자극 등 자신을 위해 온갖 것으로 채우는 데만 열을 올린다. 그들의 삶은 외부 자극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들은 자신이 삶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혀 휩쓸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심화평가를 하고 난 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신 삶은 단순하고 분명해지며 당신은 기회를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즐겁고 신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느냐, 당신의 목적을 돕느냐, 아니면 그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단순한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나 중요한 물건, 일자리를 얻을 기회, 새로운 관심사 등 훨씬 더 진지한 참여가 필요한 것들에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데 세상은 온통 당신에게 가득 채우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대단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대중매체를 접해야 한다. 변화의 큰 물결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거나 주위 상황이나 환경에 중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당신은 세상 일로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 힘을 얻고 분별력과 신중함을 기르기를 바란다면 또 깊이 관찰하는 법을 배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아야 할 것을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이제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에 쫓겨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면 당신은 이런 분별력과 신중함, 객관성 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일말의 성공 가능성이라도 가지려면 처음부터 이 심화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혼자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심화 평가는 당신 혼자 일부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일부 도울 것이다. 관계의 질은 이제 당신에게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계는 그 사람이 당신 내면에서
알미 드러나는 것을 돕든 아니면 방해하든, 또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하는 것을 격려하든 아니면 방해하든,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 삶에는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이 생길 것이고, 당신은 엄청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는 당신이 이 변화를 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었으며 이 변화를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당신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을 보았어도 그것을 할 힘이 없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약했다. 이제 당신은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당신 삶에 큰 흐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큰 목적과 당신 삶의 큰 의미를 나타내며, 이 사실이 이제 역경을 다룰 힘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당신을 좌절시키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 삶에서 성취와 기쁨의 원천이다. 마치 당신이 회복된 것과 같고 자신을 회복한 것과 같으며, 근원적으로 삶의 회복인 그 회복을 돕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신이 허용한 것과 같다. 이 심화평가를 해나가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기량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평가를 시작하여 그들 자신의 힘을 어떻게 얻는지 배워야 하며, 이전에 무분별하게 마구 써버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얻은 수단과 힘, 연마한 기량은 모두가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원이 되며, 당신은 이 일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 삶은 이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진실은 당신이 지금 삶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 마음이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불편함은 당신 내면에서 당신 삶이 움직여야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편함 속에 있는 것을 허용하라. 불편함을 느껴보고 불편함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라. 어떤 것들이 불편한가?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가? 사람과의 관계, 장소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당신은 자신의 내적 성향과 습관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세상에서 당신 마음속에 심어놓은 다른 목소리, 당신이 진실로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거나 매력적이고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며 이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고 결코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당신은 결코 내면에 있는 알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올라야 할 큰 산이 있다.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이 산을 올라가야 한다. 일단 당신이 더 높은 고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내면에 있는 알을 설득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하는 곳까지 가야 한다. 미래를 위해 최상의 곳, 당신의 힘과 기량과 큰 선물을 되찾아야 하는 곳, 필요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세상에 봉사해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